바이스톰입니다. 하루는 손흥민, 또 하루는 캐대헌. 요즘만큼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치사량 수준으로 올라온 것도 오랜만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기다리는 K-POP 데몬헌터스의 속편 제작을 두고 현재 글로벌 기업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K-POP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 자리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인기에는 놀라운 부분이 있다고 미국 매체 포브스가 전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기사는 K-POP 데몬헌터스만큼 의외의 히트작도 없다면서 여러 악조건 속에 공개된 이 영화는 6월 20일에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1억 8,460만 뷰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 시청률의 애니메이션이 되었고, 넷플릭스 역대 영화 순위 2위에도 등극한 상황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1위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K-POP 데몬헌터스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런 엄청난 인기가 더욱더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는 레드 노티스로서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겔 가돗 등이 출연한 작품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영화가 K-POP 데몬헌터스보다 앞선 상태이지만 이 영화와 K-POP 데몬헌터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했는지 살펴보면 K-POP 데몬헌터스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브스는 팩티바라는 업체의 통계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팩티바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 매거진, 통신사들의 기사들과 기업 보고서들을 26개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200여 국에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런 곳에서 K-POP 데몬헌터스의 언론 보도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K-POP 데몬헌터스에 대한 기사는 단 한 건도 보도된 바 없었다는 것이며, 4월에 들어서야 고작 16건이 보도되었고, 공개 직전인 5월에도 고작 333건이 보도되었으며, 심지어 공개 시점인 6월에조차 384건이 전부였다는 것이었는데요. 반면 레드노티스는 유명 스타들을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2021년 11월 이 영화가 공개되기 훨씬 전부터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개봉 한 달 전에 이미 604개의 기사가 보도되고, 출시 당시에는 무려 2874개의 기사들과 리뷰가 쏟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레드노티스는 엄청난 홍보 물량 공세로 만들어낸 흥행이었던 반면 K-POP 데몬헌터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의 이런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K-POP 데몬헌터스는 공개 후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마법 같은 감동을 선사하였다는 포브스는 K-POP 데몬헌터스는 등장인물들이 영어를 구사함에도 K-POP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인하여 관객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아 로튼 토마토 평점 97%와 관객 평점에서 91%를 받아냈다면서, 그런 점이 바로 대대적인 홍보 없이도 엄청난 조회수를 이끌어낸 이유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K-POP 데몬헌터스는 레드노티스와는 달리 출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작품에 대한 호평들이 계속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음악업계까지도 이 엄청난 열풍에 동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작품은 레드노티스에 비하면 훨씬 작은 제작비가 투입되었을 뿐 아니라 공개 전까지는 아무런 유명세도 없이 시작한 것이었기에 이 작품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엄청난 인기로 인해 넷플릭스는 싱어롱 극장 상영, 즉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다 함께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특별 극장 개봉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 K-POP 데몬헌터스 팬들은 오히려 더 뿔이 났다고 합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넷플릭스가 만든 최고의 영화가 극장 상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소식인데, 그게 고작 8월 23일과 24일 딱 한 번의 주말에만 상영하기로 했기에 팬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정 개봉 소식도 열받는데, 더 불만스러운 점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개봉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더욱더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극장에 모여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큰 화면으로 감동을 느끼고 싶은 것은 전 세계 K-팝 데몬헌터스 팬들이라면 다 같은 마음인데 심지어 영국에서도 개봉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기사는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화를 내서인지는 몰라도 넷플릭스는 영국에서도 극장 개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넷플릭스가 수년간 공개한 영화 중 최고의 영화인 K-팝 데몬헌터스가 영국 전역에서 개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영국의 K-팝 데몬헌터스 팬들도 이제 극장에 함께 모여 떼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 영미권에서만 개봉하는 것에 또 다른 지역의 팬들도 엄청난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고, 애초에 이 영화가 오직 팬들의 힘으로 넷플릭스 1위에 오른 것처럼 이번에도 오직 팬들의 힘으로 전 세계 개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거기에다가 왜 고작 일주일만 상영하느냐는 불만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넷플릭스는 여간 난감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맞닥뜨린 진짜 난감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의 속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작품의 속편은 포브스가 말한 대로 흥행이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콜라이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의 세계관인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 속에는 더 보여줄 것들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미 팬들은 속편을 넘어 비디오 게임까지 제작하라고 아우성들인데, 이런 엄청난 흥행 보증 수표 K-팝 데몬헌터스의 속편을 넷플릭스가 배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등장한 것인데요. 애니메이션 전문 매체 슈퍼히어로 하이프는 K-팝 데몬헌터스 2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제작 가능성이 높은데, K-팝 데몬헌터스가 현재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속편은 넷플릭스 공개가 아니라 극장 개봉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넷플릭스와 소니 스튜디오 간의 계약상 속편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이제 속편의 극장 개봉을 위해 다른 배급사를 선택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니가 이 작품의 배급을 넷플릭스에게 넘긴 이유는 이 작품의 배급 계약 당시가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소니는 수익 전망이 불투명했기에 수익 보전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수익도 고작 $2,000만 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박이 나버린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에 비해 정작 소니의 수입은 너무나 보잘것없었기에 소니 입장에서는 속편에서 더 큰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소니가 이런 작은 금액으로 후속작 계약을 할 리가 없고, 더 큰 수익을 위한 협상은 물론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배급사와의 후속작 모색에도 나설 수 있다 분석한 것인데요. 즉 K-팝 데몬헌터스 속편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소니가 팬데믹을 못 버티고 제작비나 충당하자고 했던 선택이 수익 보전이 아니라 넷플릭스에 비해 벼락거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돌아와 버린 것이기에 소니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영미권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넷플릭스와 소니 사이의 긴장 상태를 중요한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스크린렌트 또한 K-팝 데몬헌터스의 속편에서 넷플릭스가 전면 배제될 수 있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했고, 포브스 또한 K-팝 데몬헌터스의 기록적 대성공이 소니 스튜디오에게 오히려 큰 손실이었다면서 자극을 주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매체 퍽 역시도 소니 픽처스는 이번 여름 흥행 대박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이었지만 이 스튜디오는 올 시즌 최고 흥행작을 넷플릭스에게 헐값에 팔아버렸다면서, 소니는 $10억 규모로 성장할 이 거대한 작품을 직접 제작해놓고도 극히 일부의 수익만 가져가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소니는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후속작도 계속 배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스트리밍 전문 매체 넷플릭스 정키가 말하는 것처럼 소니가 작품의 제작비를 날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팬데믹 기간에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잘 알고 있던 넷플릭스는 망설임 없이 이 작품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소니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지금의 결과 때문인 것이지, 흥행에 대한 그 어떤 보장도 없었던 상황에 넷플릭스가 이 작품에 투자한 것은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그들의 안목이 뛰어났던 것에 더해 넷플릭스에게 찾아왔던 행운이었기도 하기에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유튜브만큼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어렵던 팬데믹 상황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 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르헨티나 뉴스 매체 미누토 NQN이 말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투자까지 하고 있는 탁월한 선구안을 가진 기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넷플릭스와 소니 그리고 K-팝 데몬헌터스의 팬들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짜 현명한 해결책은 스크린렌트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브리드 상영이었는데요. 기사는 현재 소니와 넷플릭스 간의 속편에 대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유력한 해결 시나리오는 소니가 속편에 대한 극장 개봉도 추진하되 넷플릭스에게는 스트리밍 독점권을 주는 타협안을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속편의 경우 극장 개봉을 우선으로 하여 소니가 이득을 취하고 이후 스트리밍에서 넷플릭스가 수익을 가져가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죠. 지금도 이미 스트리밍으로 수억 명이 이 작품을 본 상황에서도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극장들에서 개봉하며 폭발적 관객 수요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영화이기에 팬들은 실제로 스트리밍과 극장 개봉 둘 다 원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치열한 눈치 싸움이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을 더 누리기 위한 그들의 전쟁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K-팝 데몬헌터스의 속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팬들이 너무 오랜 기다림에 힘들지 않도록 빠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